안녕하세요. 저희 국가직 7개년 OX 특강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인사 파트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49부터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 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를 개인 업무 기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 되겠습니다. 유연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원격 근무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을 지키되 근무 시간, 근무 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OX요? X. 원격 근무제 아니면 뭐라고? 탄력 근무제 되겠습니다. 탄력 근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되겠습니다. 재량 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다. OX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요거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원격 근무제 되겠습니다. 원격 근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장 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근무한다. 자, 49번 되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OX요? X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길면 안 돼요. 짧아요. 15에서 35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50번 되겠습니다. 영공주의는 장기 군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저해한다. 여러분 OX요? X 되겠습니다. 보통 영공주의는 장기 군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여러분 제고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제고한다, 높인다. 자, 영공주의는 계층적 서열 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저해한다. 아니죠, 여러분. X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서열 구조가 확실히 되니까 조직 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높인다, 제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영공주의는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유를 높인다. OX, X 되겠습니다. 영공주의는 우리 술집에서 짬순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유를 높일 수 없다. 높일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53번입니다. 영공주의는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OX요? X. 그래서 경쟁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기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치적 중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실적주의의 폐해 극복과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의 제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근거에 해당한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무조건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의 폐해 극복입니까? 여러분, 역관주의의 폐해 극복이요. 역관주의의 폐해 극복과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근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55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한다. OX요? O 되겠습니다. 자,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높인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근거에 해당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해당한다. 공명선거 해야죠. 여러분 갑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강화와 공직의 계속성 제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근거에 해당한다. OX요? X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자라는 거는 정치적 중립의 완화, 정치적 중립의 완화에 기여한다. 완화하는 겁니다. 완화하는 것. 왜냐면 우리 공무원이 이전에 국민이잖아요. 이런 정치적 기본을 강조하면 정치적 중립을 좀 더 완화하자라는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직윤리 관련 법령 이것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자, 복종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O요? X요? X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딩동댕동 성실해야죠. 갑니다.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패 방지 및 맞죠? 국민권익의 부패방지법이라고 출입 안 할게요. 정확한 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인데 흔히 일반적으로 부패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으로부터 5년간 퇴직 중 3년 동안 소속가 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3년간 퇴직 중 5년 동안 5, 3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해당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해당한다. 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X요? X. 해당한다. 이런 게 바로 부정청탁이죠. 자,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X. 해당하지 않는다. 저는 인사혁신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공무원수를 많이 뽑자라고 하는 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7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였다. O, X, O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제정했고요. 2022년 5월에 시행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 되겠습니다.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없다. OX, X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O요, X요, X 적용된다. 여러분, 제가 판사인데 제 아들 판결을 제가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제된다. O요, X요, X 제외되지 않는다. 제외되지 않는다. 할 수 있어요. 요 내용 법조항이 있으니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패의 유형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7부터 바로 갈게요.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 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O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제도화된 부패가 아니라 여러분 일탈형 부패다라고 보시면 일탈형 부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한 것은 회색 부패에 해당한다. OX, X 되겠습니다. 무슨 부패? 백색 부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되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 1호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 것은 조직적 부패에 해당한다. OX, X 무슨 부패? 제도적 부패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거래 당사자가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OX, X 혼자 하는 거죠?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징계 처분하고 소청 심사 내용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입니다. 국가공무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OX, X 파해의 강정, 여러분 강등이 빠졌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76번 되겠습니다. 국가공무법상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OX요? X 3분의 1을 깐다 라고 보시면 3분의 2 까면 굶어 죽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공무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여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OX, X 우리 전액을 감한다. 전액을 일 안 하면 돈 안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OX요? X 일 안 하면 전액을 감한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공무법상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를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X 되겠습니다. 자, 직위해제, 직권면제 요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갑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권면제가 가능하다. OX, X 직위 해제가 가능해요.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일 안 맡기는 거예요. 직위 해제는 공무원 징계 한 종류다. OX요? X 공무의 한 징계가 아니다. 한 종류가 아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해, 강정, 감견 그거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OX, X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돼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된다. 공무원 신분을 맞는데 여러분 일은 안 맞는 거죠.
직위 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임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 OX, X. 이거는 바로 지체 없이 부여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체 없이 부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이 말고 뭐라고요? 지체 없이.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OX, X. 징계가 아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 갑니다.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 OX, X. 자,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인정된다면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없다. OX, X. 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우리 인사 파트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는 건 재무랑 환류랑 지방자치인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